태자의 설득은 달콤했고 현실적인 유혹이 평강을 휘감았다. 풍요로운 미래, 안정된 생활, 더 이상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삶. 모든 것이 매혹적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뛰었어. 생각 좀 해볼게요. 평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온달의 붉은 머리와 어리숙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고 가슴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아득히 무거워졌다. 태자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일단 태왕 전하를 만나러 가자. 전하께서 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계셔. 평강은 갑작스러운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저를요? 태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궁전 밖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운명을 암시하듯이 그 바람은 매섭고 차가웠다. 평강은 태자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복도를 타고 길게 흐르며 그녀의 파란 머리칼을 가볍게 흔들었다. 태왕이 있는 전각으로 가는 길이 끝없이 느껴졌다. 심장은 이유 모를 두려움으로 더욱 세차게 뛰었고 그 두려움 속에는 이상한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불안한 욕망까지 얽혀 있었다. 평강은 그렇게 복잡한 감정들을 안고 어둡고 웅장한 정각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평강은 태왕 앞에 서서 떨리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 차가운 돌바닥이 그녀의 발바닥을 서늘하게 스쳤고 무겁게 내리눌리는 침묵은 등을 타고 오르는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어. 커다란 기둥과 화려한 천장이 내려다보는 넓고 높은 공간 속에서 평강은 아주 작아지고 말았지. 태왕의 눈이 날카롭게 그녀를 훑었다. 눈빛은 냉랭했지만 입꼬리엔 이상하리만큼 자애로운 미소가 맴돌았어. 도망가서 장수질을 한 거니? 천인대장까지 했다고? 하하하, 그래, 내 딸답구나. 평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아버지라는 사람, 처음 보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흔적을 찾아보려 애쓰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기억 속의 어떤 따뜻함도 이 남자에게선 느껴지지 않았어. 태왕의 등 뒤로 거대한 붉은 비단이 물결치듯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창밖에서는 서늘한 바람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어. 방 안을 감싸는 향내는 진한 듯 가볍고 평강의 머릿속은 그 향내만큼이나 흐릿하고 어지러웠어. 태왕 전하, 저는요, 아직... 말을 꺼내려는 순간 태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 그의 입술이 재빠르게 움직였고 평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태왕 전하, 아니옵니다. 평강은 게루브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약조를 하였나이다. 평강은 얼어붙었어. 그녀의 심장은 멈춘 듯 했고 손끝은 바들바들 떨려왔다. 태자는 아무렇지 않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지. 그의 입꼬리는 완벽히 그려진 곡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친절한 얼굴 뒤의 본심을 도저히 읽을 수 없었어.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어? 그녀의 속마음은 소리 지르고 있었지만 입술은 차갑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 태왕이 흐뭇하게 웃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 하하하, 좋구나. 역시 넌 내 딸이야. 드디어 네가 제자리를 찾는구나. 평강은 심장이 서서히 다시 뛰기 시작했어. 이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어. 누군가의 인형이 된 듯한 기분이 너무 싫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혼리에는 전로부 장자와의 결합으로 하겠다. 모든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다. 네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할 것이다. 혼인을 통해 너는 게루브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가 될 거야. 혼례라니.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의 떨림이었어. 평강의 머릿속엔 절망적으로 온달의 붉은 머리와 어린애 같은 미소만이 떠올랐어. 왜 이렇게 빨라? 내가 원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평강은 손톱을 손바닥에 파고들게 쥐었고 손바닥에서 미세한 고통이 퍼져나갔어. 순간 평강의 머리칼이 흔들리는 바람에 실려온 가을의 냉기가 그녀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왔고 눈앞이 아득해졌어. 창밖에서는 또다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십들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고 있었어.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평강이 온달을 찾아간 곳은 북부 산맥 너머의 깊은 숲속 작은 진영이었어. 한기가 가득한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을씨년스럽게 울었고 주변에는 원정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는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지. 평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숨을 고르고 어둑한 숲길을 따라 천천히 온달 앞으로 다가갔어. 온달은 막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 밝은 달빛 아래 그의 붉은 머리가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온달. 짧은 호흡과 함께 불러보았어. 온달은 몸을 돌렸고 그 얼굴은 피곤과 반가움, 놀람이 뒤섞여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평강.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온달은 평강을 꽉 끌어안았어. 차가운 갑옷의 쇳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울렸다. 온달의 가슴은 빠르게,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 역시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지만 애써 무심한 척 그의 품을 밀어냈어. 평강, 잘 지냈냐? 그의 목소리는 바보처럼 부드럽고 애정이 깊게 배어 있었어. 평강, 잘 지냈지? 온달은 조용히 평강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스스로가 너무 미웠어. 평강,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뭐 못 먹었어? 그래도 예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평강이 목소리를 떨며 밀어냈지만 온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 내일 원정 떠난다며? 왜 나한텐 아무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온달은 눈을 내리깔았어. 긴 침묵이 지나고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터져 나왔어. 내가 다른 데로 시집 간대. 너한텐 나 그런 존재였어? 온달은 슬프게 웃었다. 그럼 어떡해, 평강?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난 그냥 여기서 칼이나 휘두르는 놈이야.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너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걸로 돼. 그 말에 평강은 미칠 듯 화가 나서 온달의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쳤다. 그가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어. 병신 바보 같은 놈. 맞아, 나 병신이야. 온달이 순순히 인정하자 평강의 마음은 더 처절히 무너졌다. 사실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배신한 건 온달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과 이 험한 전쟁터의 고생길 중 하나를 골라야만 했고 그녀는 결국 편한 길을 택했으니까. 그녀는 다시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어. 그렇게 꽉 끌어안고 한동안 울음을 삼키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 그의 숨결과 심장 박동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뒤엉킨 죄책감과 미안함을 조용히 삼켰어. 그녀의 머리 위에서 온달이 작게 속삭였다. 가, 평강 가.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평강은 대답하지 않았어. 그 말이 너무 아파서, 너무 화가 나서 입술을 깨물고만 있었어. 왜 온달은 언제나 이런 식일까? 왜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바람이 세게 불어 숲이 웅웅 울었다. 어디선가 군사들의 우렁찬 구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 내일이면 온달은 또다시 싸우러 떠날 거였고 그녀는 그를 배신한 채
또다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야 했다. 그때 온달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평강, 그래도 넌 내가 세상에서 본 가장 예쁜 여자야. 그거 하나만은 기억해줘. 평강은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어. 어두운 밤, 나무십 사이로 떨어진 달빛이 희미하게 온달의 얼굴을 비췄고 그의 붉은 머리카락이 미약한 불꽃처럼 흔들렸다. 바람은 매섭고 현실은 냉정했다. 내일이면 온달은 떠나고 그녀는 그 자리에 남겠지. 평강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온달의 갑옷을 붙잡고 있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이 바보 같은 병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평강이 온달의 품에서 울음을 삼키던 그 시각, 궁전 깊숙한 곳, 태자의 밀실엔 어두운 그림자가 감돌고 있었어. 태자는 편하게 기대어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 그의 얼굴 위로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가 섬뜩하게 춤추고 있었어. 태자의 곁엔 그의 오른팔과도 같은 책사가 몸을 숙이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잘 되었습니다, 태자 전하. 이제 평강 공주가 혼례만 올리면 전로부는 전하께서 태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에 전력을 다해 찬성할 것입니다. 북부의 가장 강력한 부족과 손을 잡으면 전하께서 태왕이 되시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없겠죠. 태자는 차갑게 웃었어. 촛불의 흔들림에 따라 그의 얼굴엔 온기와 냉기가 교차했어. 그래, 그 쌍년 찾느라 꽤나 고생했다. 숨어 지내면서 천인대장까지 했다고 하니 놀랍긴 하더군.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멸과 냉혹함이 서려 있었어. 태자는 다시 술잔을 입술에 가져가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 뭐 내 피부티라곤 하지만 그년 하나 때문에 정말 애먹었다. 이젠 좀 고분고분해야지. 책사는 태자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온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자의 입술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손에 쥐고 있던 잔을 탁자 위에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 그 쌍년이랑 붙어 먹던 그놈? 서부 원정군에 넣어 보냈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전하? 그래, 잘했어. 거기서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해버려. 내가 가진 걸 탐내는 놈들은 사라지는 게 답이지. 태자의 음성이 방 안에 얼음처럼 가라앉았어. 촛불이 바람에 더욱 세차게 흔들렸고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마치 태자의 말에 응답하는 듯했어. 태자는 잠시 눈을 감았어. 권력을 향한 그의 욕망과 냉혹한 계산은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 평강, 그 순진하고 제멋대로인 계집애가 전로부의 장자와 맺어지기만 하면 자신의 길에 막힘이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책사가 지렛대라고 했던가 아주 적절한 표현이지. 태자는 다시 눈을 뜨고 촛불 너머 창밖을 바라봤어. 창밖에선 나무들이 바람에 일렁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지. 태자의 입술은 부드럽게 말려 올라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어. 혼례식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했어. 평강은 무거운 비단옷이 어깨를 짓누르는 걸 느끼며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전로부 가문의 장자가 흘리던 더러운 미소를 바라보고 있었어. 가을 햇빛은 식장 안으로 환하게 들어왔지만 그 모든 것이 평강에게는 차갑고 어둡게 느껴졌지. 태왕의 눈이 차갑게 번득이며 그녀를 재촉했다. 하늘 위로 흩어진 붉은 단풍잎들이 어지럽게 떨어지고 있었고 시야가 흐려졌어.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어. 이제 가야 한다. 무정한 목소리에 평강은 어지러워졌어. 마치 발이 땅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았지.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엔 오직 온달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어. 말없이 웃으며 바라보던 그의 눈빛과 손끝에서 떨리던 그의 청까지.
같은 시각 온달이 이끄는 서부 원정군은 먼지 자욱한 바람 속에서 국내성을 빠져나가고 있었어. 온달은 평강이 혼례를 올리고 있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의 가슴 속은 찢어질 듯 아팠어. 말곶비를 쥐고 있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행복해. 평강. 짧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흩어졌어. 갈기갈기 찢어진 심장 같은 표정으로 온달은 고개를 숙였어. 그는 더욱 강하게 고삐를 움켜쥐었어. 온달은 지금 전쟁보다 더한 마음의 전장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야. 혼례식에서 평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전로부의 장자는 기대감에 젖어 침까지 흘리며 그녀를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 그 눈빛은 역겨웠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시선을 따라 내려가 자신의 몸을 훑는 그의 눈빛을 보고 말았어. 끔찍했어. 그 새끼의 비릿한 미소, 삐쩍 마르고 창백한 몸뚱이가 마치 쥐새끼 같았어. 못을 훌려는커녕 칼을 쥐어본 적이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 이런 쓸모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운명이 묶이게 된다는 사실이 절망적이었어. 그 순간 전로부 장자가 그녀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바라보며 비열하게 웃었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내린 침이 반짝였어. 평강은 숨이 막혔고 심장이 요동쳤어. 아, 좆같아.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이 한계에 이르자 그녀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뿌옇게 흔들렸어. 이대로는 못해. 온달 없이 이 병신 같은 쥐새끼 옆에서 웃으며 사는 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었어. 그녀는 결심했어. 평강은 발밑에서 펄럭이는 긴 치마를 움켜쥐고 무작정 뛰었어. 야, 평강. 태자의 소리가 뒤에서 희미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서 날아갔고 얼굴 위로 거친 바람이 몰아쳤어. 궁을 빠져나와 말을 타고 무작정 달렸어. 얼굴을 스치는 매서운 바람이 오히려 좋았어.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었으니까. 머릿속에서 혼례와 온갖 생각이 바람과 함께 흩어지고 있었어. 말이 거칠게 달렸고 바람이 그녀의 파란 머리를 휘날렸어. 눈물이 뺨을 따라 뒤로 흩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지금 당장 온달을 만나야 해. 가슴 속에서 들끓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온달에 대한 애틋함이 한꺼번에 뒤엉켜 심장을 꽉 잡아챘어. 그녀는 가슴 속에 온달의 이름을 수없이 외치며 거친 바람을 가르며 서부로 달리고 있었어. 온달은 말 위에서 몸을 돌리며 먼지를 일으키는 말발굽 소리에 돌아보았어. 그리고 멀리서 바람에 휘날리는 파란 머리를 보았어. 온달의 심장이 크게 뛰었고 잠시 믿을 수 없어 눈을 몇 번이나 깜박였지. 가까이 다가온 얼굴은 바로 평강이었어. 온달. 평강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헐떡였어. 그녀의 눈엔 눈물이 번졌고 손가락 끝까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 평강, 여긴 어떻게... 평강은 그의 말을 끊고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어. 야, 나 그놈 얼굴 봤는데 족같이 생겼어. 진짜 쥐새끼 같이. 도저히 못 살겠더라. 너 나 책임질 거지? 어? 평강의 얼굴엔 눈물이 반짝였고 그녀는 분노와 슬픔, 공포와 절박함이 섞인 얼굴로 온달을 바라봤어. 온달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얼떨결에 대답했어. 어? 응, 책임져야지. 당연히. 그런 말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병신아. 책임질 거냐고. 책임질게. 당연하지. 온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확실히 대답했어. 평강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품속으로 다시 파고들었어.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급히 몰아치는 먼지 구름 속에서 태자의 병사들이 모습을 드러냈어.
서늘한 갑옷 소리가 차갑게 울리며 다가왔어. 평강과 온달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지. 공주 마마 태자 전하의 명령입니다. 즉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꺼져. 난 못 가. 난 이 병신이랑 살 거라고. 온달은 평강을 보호하듯 그녀를 등 뒤로 숨기며 강하게 말했다. 그만 돌아가시오. 평강은 아무데도 안 가. 병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공주님, 제발 저희를 난처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순순히 따라오십시오. 평강은 온달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고 온달은 그녀의 손을 꼭 붙잡으며 숨을 삼켰어. 순간적인 정적이 길게 이어졌어.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는 가운데 병사들이 천천히 둘을 둘러쌌어. 온달은 손에 땀이 차올랐어.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 평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었어. 평강의 눈에도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있었지. 지금의 선택이 그들을 어디로 몰아갈지 모른다는 걸. 평강, 정말 이래도 괜찮겠어? 거지같이 살아도 너랑 살래. 죽어도 너랑 살 거야. 병사들이 점점 둘을 포위하며 좁혀오기 시작했어. 온달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고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어. 찬바람이 검의 날 위로 흘렀고 평강은 숨을 죽이며 온달 옆에서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 평강, 이제부터 고생길이야. 괜찮겠어? 병신, 그게 어때서? 너랑이면 어디든가.